요즘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임플란트 트렌드가 있다면 트렌드가 있다면은 임플란트의 트렌드는 사실 딱 하나밖에 없는데 환자분들이 치료받기가 점점 편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본 뜨는 것도 막 이렇게 막 공으로 힘들게 떠야 됐으면 지금은 스캐너로 간단하게 본 뜨면 되고, 또 옛날에는 막 아픈 거, 턱 벌리기 힘든 거, 물 넘어가려고 하는 거 다 참아가면서 입 벌리고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뭐 수면 마취 같은 게 있으니까 수면 상태에서 그냥 편하게 받으실 수 있고,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옛날에는 막 수술을 할 때 막 의사의 감에 의해서 이렇게 탁탁탁 심어야 되는 거를 정확하게 컴퓨터가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냥 환자분들이 치료받기 편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어떤 기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뭐가 나온다면은 또 환자분들의 경험을 좀 더 편하게 줄여주는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면 원장님의 임플란트 가격 측정 기준이 환자분들이 얼마나 좋은 경험을 하고 가시는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똑같이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그 임플란트 하는 과정이 힘들 수도 있고 또 안 힘들 수도 있고, 임플란트 하고 나서 많이 붓고 아플 수도 있고 좀 덜 붓고 안 아플 수도 있고, 실제로 이가 들어가서 쓸 때도 이게 편안하게 써지는 경우도 있고 또 삐거덕 어렵게 적응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에는 환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확신이 있을수록 환자분들한테 더 많은 가치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은 그만큼의 가격은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걸 확인해야 똑똑하게 임플란트 할 수 있는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수술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환자분들이 저는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심지어 수술을 받아보더라도 이 사람은 수술을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일단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자면은 임플란트를 한 달에 막 10개, 20개 심는 사람이 1년 내내 심어봤자 100개 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잘하기가 힘들죠. 기본적으로 많이 해봤어야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들은 속이는 거 없이 뭔가 내가 진짜로 전달해야 될 마음들을 다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나온 학교, 본인이 나온 교육과정, 본인이 받아온 코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숨긴다,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저는 일단은 그런 곳은 걸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치료를 받을 사람인데 이때까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치료를 해왔는지는 알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환자분들의 권리 아닌 권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병원에는 혹시나 없습니다. 치료 받기 전에 앞에서 설명도 충분히 들으시고 궁금한 게 다 해결될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치료 후에도 없고, 그다음에 치료 뒤에 설령 불편한 점이 있어도 당연히 설명을 잘 해주시는 곳에서는 미리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을 거니까 내 계획대로 움직이실 수가 있게 되는데, 뭔가 귀찮아하거나 자꾸 숨기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피하시면 좋겠죠. 설명 잘 해주시고 뭐 속이는 거 없이 그 다음에 많이 해보신 원장님들을 찾으신다면 사실은 임플란트는 막 엄청 어려운 시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끼시는 것처럼 막 엄청 괴롭히고 대단하고 그런 시술이 아니라, 사실 적당히 트레이닝 받은 치과의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진료긴 하지만서도 어쨌든 그 안에서 뭔가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을 피하자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임플란트 치료 받고 뭐 고쳐달라고 오시거나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모든 임플란트는 유지 보수가 필요해요. 한 번 하고 나 이제 임플란트 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건강한 치아가 하나 새로 생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건강한 치아도 우리가 그걸로 계속 얼음 깨드시고 오돌 빼드시고 양치 안 하고 치실 안 하시고 하시면 금방 탈나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생활 습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시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조금씩 탈이 납니다. 그리고 탈이 나는 거를 무시하지 않고 탈난 거를 빨리 와서 보수하시면은 전체적으로 오래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거를 계속 무시하거나 생각보다 안 불편해하고 막 참다가 큰 탈이 나서 오시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저희 병원에서는 그래도 검진의 중요성을 되게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6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 계속 오시다 보면 어쨌든 크게 탈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럼 환자들이 봤을 때는 같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원장님이 뭐 추천하는 재료가 있다던가 뭐 이런 거 이상은 해라 그런 게 있을까요? 너무나 후발주자, 너무나 뭔가 소기업의 제품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확신이 없어요. 제가 이걸 별로 안 써봤기 때문에 이게 잘 붙을까 하는 느낌들이 있어서, 일반 환자분들이 이름을 들어보실 정도의 브랜드라면 다들 제법 많이 심겨진 임플란트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는 뭘 심으셔도 이게 막 품질상에 큰 차이가 나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특별히 좋은 애들이 있기는 해요. 뭐 이제 아무래도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많이 심었고 제일 오래된 것들이,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의사들 사이에서 1위라고 소문난 그런 것들이 좀 더 품질이 좋다고 볼 수는 있겠죠. 건강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뼈도 많고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아무거나 갖다 심어놔도 당연히 잘 붙겠지만, 그게 아니라 뼈도 약하시고 염증도 많고 어떻게든지 최선의 결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때는 좀 더 고가의 좋은 임플란트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임플란트 수 관리할 때 이거 세 개는 꼭 지켜라. 첫 번째는 식습관이에요, 식습관. 임플란트는 이제 뭔가 짱짱해 보이니까 막 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근데 임플란트도 사람 몸에 들어간 거니까 그거를 벗어난 힘을 받게 되면 당연히 탈이 나요. 얼음을 막 아그작아그작 씹어 드신다거나 오돌뼈를 막 신어서 드신다거나 그런 거는 당연히 피해 주셔야 되시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집에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죠. 임플란트가 내 치아의 모조품에 불과하잖아요. 아무리 잘 해놨어도 내 치아보다 못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제일 큰 차이가 나냐면은 내 치아는 내가 좀 덜 닦아도, 내가 좀 관리를 덜 해도 얘가 잘 버텨줘요. 근데 임플란트는 관리를 못하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염증이 생기고 생각보다 빠르게 뼈가 녹게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관리라는 말은 그냥 양치질하고 끝났어요 이게 아니라, 양치하시고 치실 쓰시고 치간 칫솔 쓰시고 워터픽 쓰시고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하셔야 되시고, 그렇게 관리하실수록 당연히 수명이 늘어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정기검진이죠. 6개월마다 뭔가를 청소를 하고 세균들을 박살내고 청소를 하고 하다 보면은 나쁜 일이 생길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청소하시기. 정리하자면은 식습관 너무 무리되지 않게 하시기, 그 다음에 관리 집에서 잘 하시기, 그 다음에 그걸로 모자란 거 치과 와서 청소하시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고 나셔서 궁금한 게 생기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댓글에 달린 모든 질문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궁금한 거 생기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